3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이 분야의 시작을 이제 캐스비로 시작한 것 같아요. 시큐리티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상 API 베이스로 퍼블릭 클라우드 리소스를 좀 스캐닝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자 캐스비로 좀 시작을 한 것 같고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옛날 이름이긴 하지만 제품명이 어페처라는 제품으로 사실 캐스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트너를 비롯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이름을 계속 고도화하더라고요. 사실 S 입장에서 정말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또 이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면 형성된 게 CSPM, 또 CWPP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데 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SPM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형상 관리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계시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뭐 그 사용자 등록을 바탕으로 한 IAM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또 더 다양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부분까지 이 형상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플로우로 보면은 뭐 컨트롤 플레인이냐 데이터 플레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따진다면은 컨트롤 플레인 쪽이 좀 가깝게 그래서 형상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 될 거고요. 저희가 뭐 뒷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다양한 벤더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 뭐 SE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쇼핑을 하신 다음에 배우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분들한테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여러 벤더들의 제품들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진짜 질 좋은 프로덕트를 다 인수활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CSPM을 또 뛰어넘는 CWPP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워크로드 베이스로 많이 좀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도대체 얼만큼 연동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프로텍션 플랫폼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워크로드 베이스로 컨트롤한다는 개념을 이제 CWPP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혼선이 있으실 텐데 시작점에 캐스비부터 최근에 CSPM, CWPP까지 다양한 어떤 장르 구분을 보안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컨테이너 이슈가 워낙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이제 뭐 전문가분들은 알고 계셨지만 뭐 이제 VM 환경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서버리스도 되고 컨테이너처럼 이제 하고 컨테이너 관리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실제 컨테이너 진영이 깜짝 놀랐거든요. 얘네 보안은 제대로 되고 있니? 이렇게 딱 물어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엔지니어분들이라든가 기업 엔터프라이즈 있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안전한 클라우드야 됐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아. 그런데 이게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순간 당황한 거죠. 컨테이너 진영이 경솔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점검하고 보안 회사에서 아니면 서비스 이런 팔로알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서 요거 가이드를 저희들이 컨테이너 쪽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마 고객들도 맞다 우리가 그게 가렸던 부분인데 드디어 그걸 갖고 나왔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용어의 변화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공법적으로 당연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을 딱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많이 컨설팅하고 다니는 대부분이 최근 고객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컨테이너 환경, 더 나아가서 서버리스 환경, 더 나아가서 개발자들을 바탕으로 한 이 대구 세옵스 전반에 대한 어떤 개발 파이프라인 간에 기존에 처리를 못했던 그런 보안 환경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가려워하세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제가 세션 시작하기 전에도 고객사에서 전화 와서 AWS에 이제 파게이트 관련된 컨테이너 방어 업체를 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화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또 바로 자료 보내드려야 돼요. 아주 바쁜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CSPM, CWPP 뭐 이런 내용들이 왜 또 주목받나 봤더니 진짜 여러분들 엔터프라이즈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웹 업무는 많이 갔는데 일정부는 갔고 근데 전통적으로 레거시라고 불렸거나 아니면 레거시에서 또 혁신하셨던 전통 어떤 인프라들을 갖고 다시 혁신하시려고 진짜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진짜 움직이려고 했더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인수를 막 하시잖아요. 네네. 기자들도 이게 또 뭘 인수하신 거냐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많은 보안 업체를 인수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에버던트 오디오라든가 레드락 같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솔루션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향후에 팔로알토 제품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희 내부 직원도 많은 혼선 가운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정리 완벽하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고객사분들도 저희가 인수합병되기 전 벤더들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심지어는 올 6월달에 가트너가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캐스비 쪽, CSPM 쪽, CWPP 쪽에 대한 가장 우수한 벤더들을 선정한 그런 제품군에 대한 목록을 가트너가 제공하는 자료에도 저희 지금 인수합병한 회사 벤더 제품이 5개가 7개군 중에 포함이 될 정도로 저번 오른쪽 상위에 있는 회사겠죠. 거의 뭐 핫한 지금 간단하게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이제 PPT 화면을 보시면요. 시작은 에퍼처라는 제품으로 캐스비로 시작했습니다. 이 에퍼처의 속성은 이제 저희 제품을 좀 검토해 보신 분들은 이제 사스 기반의 이제 전통적인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스 기반의 솔루션을 사실상 초창기에 AWS, MS Azure, GCP 환경에 어떤 VPC 환경을 스캐닝하는 사실상 사스는 아니지만 사스로 인식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에퍼처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자 인터뷰를 할 정도로 많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해 12월 지난주에 이제 진행이 됐었던 AWS 리인벤트 때 뭐 많은 무수히 신생 벤더들과 또 경쟁을 하는 여러 벤더들이 부스를 차리고 홍보를 하는데 이 에비던트 아이오라는 회사가 2년 전에 거의 탑을 찍었습니다. 이 CSPM 쪽, 그다음에 패스비 쪽. 그래서 또 브이나케 고객사분들이 해당되는 행사를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저희를 찾는 거죠. 에퍼처 말고 에비던트.io 같은 제품을 좀 적용할 수 없겠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한두 달 만에 바로 인수를.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이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진행을 했죠. 근데 또 작년 리인벤트 때 또 핫한 벤더가 이 레드락이라는. 이제 에비던트 아이와 레드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상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그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저희가 VPC 환경에 네트워크 플로우 록을 다 가져다가 새롭게 정립된 화면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시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활발한 제품 형성군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객사분들의 만족도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뭐 기존부터 있었지만 컨테이너 서버리스, CI/CD 쪽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뭐 당연히 고객사도 이게 잘 되니까 그럼 우리 컨테이너 보안도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뭐 여전히 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끊임없이 또 트위스트락과 퓨어섹이라는 제품군을 거의 이제 컨테이너 쪽의 강자인 트위스트락, 서버리스 쪽의 강자인 퓨어섹 제품을 인수합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하나의 제품으로 플랫폼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별 벤더들의 제품과의 차이점은 사실상 고객분들이 저희 인수합병 전에 이미 국내 메이저 S사라든지 L사에서 검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하시고 쓰시려고 생각했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사 인수한 기사를 보시고 잘 됐다. 네, 잘 됐다. 왜 잘 됐냐? 기존에는 A사, B사, C사 3개를 사셨다면은 이제는 저희 제품 하나만 사시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지극히 쓴 자원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하시면 되기 때문에 TCO 절감 측면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전에 해주신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배우셔가지고 이제 또 가서 확실히 또 엔지니어분들하고 또 같이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맞습니다. 보통 제가 이 새로운 업체를 취재하다 보면 글로벌하게 생기는데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옛날에 지사 개념이랑 다르게 그리고 그냥 클라우드에 올려놨으니까 쓰고 싶으면 알아서 쓰세요. 이런 구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약간 당황이 나시죠.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믿고 받을 수 있는 팔로알토가 있었는데 또 사랬구나. 자산 회사를 여기다 맡기면 되겠네. 이렇게 뭐 더군다나 뭐 제가 몸담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 또 엔지니어 조직이 또 아주 끈끈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뎁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쓸 때는 물론 5, 6, 7개의 밴드를 인수합병했는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스토리지 영역, 계정 영역, 인스턴스 영역, 서버리스 컨테이너 영역까지 다 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엔지파이어를 쓰던 고객분들도 자연스럽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그런 흐름대로 UI랑 이런 부분이 다 비슷한 관점으로 접목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를 사셔도 5개를 쓰시는 네네. 조금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너무 깎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리소스를 다 찾아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네.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가장 맹점인 클라우드 DLP 역할을 진행할 수 있냐, 수행할 수 있냐.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AWS의 S3 버킷이라든지 네네. Azure 스토리지, GCP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DLP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 마지막으로는 최근 핫한 각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반 요소들을 체크해서 일목요연하게 리포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다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요약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 이게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융에 관련된 글로벌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공공의 이슈, 그다음 국방의 이슈.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룰들을 또 이제 클라우드 진영에서 따라야 되니까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든가 뭐 지금 사업자들 직접 AWS라든가 MS Azure라든가 구글 같은 IBM 뭐 오라클 이 회사들도 다 그 규제에 준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또 그 규제 준수를 위해서 또 만들어지고 발빠르게 또 발빠르게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형님들. 우리를 믿어. 막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컨테이너 서버리스 진짜 되게 이슈예요. 근데 실제는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그 처음으로 CF 그 커뮤니티 행사가 열렸었어요. 서울 용산 드래곤 호텔에서. 근데 서버리스 얘기하고 뭐 컨테이너 관련 이슈가 당연히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 얘기들 나오면 그건 약간 당황하죠. 실제는. 근데 이게 왜 보완이 필요한지 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거 설명드린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설명을 앞서서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일단 로그인 하시면은 뭐 지극히 사용자 관점의 친환경 표현이 말씀드렸지만 친숙한 화면을 제공해드리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예전에 3개, 4개, 5개 개별적으로 로그인하셔서 다 확인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CSP로 넘어가게 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시큐리티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근데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개, 6개, 7개 CSP의 개별 서비스들을 이네이블 시켜야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합 UI로 한 번이라도 사용한 모든 리소스들을 스캐닝을 해서 전체 스캐닝한 리소스 중에 보안 관점의 취향 요소라든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위반 요소들을 페일 항목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질문하셨던 컨테이너 서버리스 보안이 필요한 이유 아주 중요하죠. 자, 최근에 제가 어떤 고객사의 서비스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분석을 해보면요. 예전에는 물리적 환경에 서버 하나 뚝딱뚝딱 뭐 속된 말로 용산에 가서 서버 하나 사다가 OS부터 차례대로 쫙 깔아서 하루 이틀 걸려서 완성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불필요하다 보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를 올려놓고 논리적인 VM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퍼블릭 환경의 데이터 센터를 마구 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되게 편리한 부분을 많이 접목이 됐는데 문제는 이틀, 3일에 걸려서 만든 거를 심지어는 뭐 속된 말로 뻑이 나서 다시 한번 설치하고 엔지니어도 죽어나는 거죠.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답답한 거죠. 저도 최근에 제가 AWS에서 시드니 이전에 오픈시프트를 설치를 해서 데모 환경을 꾸렸는데 한 하루 반?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컨테이너 서비스 또 펑션 베이스로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리소스가 있다. 과연 고객분들이 어느 걸 선택할까요? 30분 만에 만들 거냐, 이틀 동안 만들 거냐. 당연히 엔지니어 리소스들은 쉬운 방법으로 가게 마련인 거죠. 이만큼 최근의 트렌드는 이 호스트 컨테이너 서버리스 관점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웹 서비스를, 하나의 DB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동하는 그런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걸려서 발생했었던 부분을 이제는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놓은 베이스 이미지를 바탕으로 에디 파일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 관점으로 서버리스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되게 유연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보안은 정말있다라고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 하게 되면은 에이전트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맨 앞단에 일반적인 와프 하나 놓고 인아웃 때는 그냥 노스 사우스만 처리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안 해커들이 얼마나 지능형입니까? 그렇죠. 주장창 쑤셔들겠죠.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부랴부랴
트위스트락이라는 제품과 퓨어셋 제품을 인수합병한 이유는 이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거시 UTM에서 차세대 방법으로 전환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도 똑같이 그러한 레벨의 보안 서비스를 접목시켜야 되겠다라는 컨셉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대부 셋박스 전반에 개발자 프로세서까지도 컨트롤하게끔 좀 더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기능을 보면요. 첫 번째는 취약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냐? 당연히 기능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CSPM 관점에서 전체적인 리소스를 스캐닝을 해서 컴플라이언스 위반 조건을 취약점을 리포트했었던 부분을 뛰어넘어서 더 디테일하게 컨테이너 서버리스 관점의 컴플라이언스를 또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CSP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를 더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CSP가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체 리소스에 대한 겉에, 표현이 말씀하겠지만 전반적인 겉에 있는 리소스들을 체크를 해서 위반 요소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컨테이너 서버리스는 좀 더 깊숙한 밑에 레벨, 좀 이제 안에 있는 깊숙한 내용까지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차세대 방화벽에서 사용했었던 기술들, 그거를 그대로 컨테이너 서버리스 영역에 지원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화벽, 레이어 4 방화벽과 레이어 7 방화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방화벽을 세팅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1번, 5번, 10번, 100번 컨테이너 동작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서버리스, 람다 함수 50번, 51번, 52번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런타임에 대한 방어, 그리고 사용자 인증,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CI/CD 통합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이제 접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볼까요? 네네. 왜냐면 실제는 이 방송 시청할 정도인 분들은 다 이 내용을 알긴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걸 다 해주는 줄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니다. 그분들도 하긴 한다. 그렇죠. 1차를. 그렇지만 실제는 거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처럼 전문가들이 이미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다 얹어놔서 엔터프라이즈 그때도 그 전문가들하고 또 일을 하셔야 된다 했더니 근데 그거 다 사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아직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혼선을 하는 부분이 이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많이 혼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A사라든지 G사라든지 M사가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하게 꾸려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원을 할당해서 쓰는 눈에 안 보이는 이미 콘솔상에서 세팅하기 전 단계의 모든 인프라는 그들이 보호막을 쳤겠죠. 그렇죠. 이 영역은 본인들이 지키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오늘 크레딧 카드 등록해서 AWS 자원을 써서 데이터 센터를 꾸린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의 원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방화벽 설치 안 하고 대공개 서비스를 런칭했다가 해커들이 돈 많이 버니까 싫으네 그래서 공격을 했어요. 그럼 제 책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컨트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제가 방문한 특정 고객사 같은 경우는 어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꾸리는 부분에 1년에 한 번씩 보안 점검을 하는 역할로 보안이 다 이제 커버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아마존에서도 APN이라고 해서 아마존 파트너 네트워크를 체결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에 보안에 대한 부분은 자사가 갖고 있는 내용 플러스 더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쓰시라고 이제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딴 길로 샜지만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보호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취약점 관리 쪽, 특히 컨테이너 쪽의 취약점 관리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측에 보시는 스크린샷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지금 이제 이미지는 젠킨스라는 CI/CD 통합 툴킷입니다. 이 툴킷 안에서 특정 이미지가 동작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이미지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개발자가 만들어서 배포하면은 연동이 되는 거죠. A라는 서비스, B라는 서비스. 그런데 이제 저희 제품이 연계가 되면은 그 개발자를 물론 믿지만 이 개발자가 갖고 온 글로벌한 커뮤니티 또는 다커브 이런 내용들에서 복제돼서 오는 각종 이미지가 과연 원천 이미지가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또 캐치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애드한다든지 커맨드를 친다든지 APC get 명령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일어나는 각각의 커맨드를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이 이거 문제 있네 이 빨간색을 레드카드를 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못 발견했던 내용들을 취약점 관리 측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티브 방화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정 이런 이제 장표를 보여드릴 때 어떤 고객분이 이거 클라우드 네이티브니까 CSP가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은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의 네이티브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끔 방화벽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파이어월,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인입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트위스트락이라는 제품이 인수합병되기 전에 글로벌하게는 컨테이너 와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프 영역, 웹방화벽 역할을 컨테이너가 좀 해주시다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방화벽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런타임에 대한 어떤 행위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유저가 일반 유저고요. B라는 유저가 어드민입니다. A라는 유저가 특정 파일 영역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유저는 패스워드 파일을 변경하면 안 돼요. 근데 팀장님이 저한테 혼냈다고 해서 에이 패스워드 바꿔버려 이런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방화벽이 정리가 되면은 특정 패스에 대한 파일 접근 권한을 무조건 리드 권한만 주는 거예요. 라이트를 못하게. 라이팅, 내가 팀장님 패스워드 바꿔야지 막 해도 튕겨나가는 거죠. 퍼미션 디나이.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그런 부분으로 들었지만은 이런 파일에 대한 접근뿐만이 아니라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또 프로세스에 대한 차단을 하나하나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런타임에 대한 방어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액세스 제어,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신 각종 인증 서버에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층적 구조를 연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LDAP을 사용하시는데 AD 연동하시게 되면은 이 제품의 기존에 갖고 있는 인증 서버의 권한별로 자동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손쉽게 액세스 제어를 할 수가 있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CSPM 쪽의 컴플라이언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 쪽 컴플라이언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틀려요. 앞에서 보는 내용 암만 컴플라이언스 위반 조건 나왔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반쪽짜리라는 거. 이제는 완벽하게 앞쪽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와 컨테이너 서버리스 쪽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요소를 함께 체크해야 100%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CI/CD는 따로 뺐으니까요. 한번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 물론 이제 이거를 하루 종일 제가 또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뭐 하나씩만 빼도 또 시간짜리죠. 시간 관계상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기능들을 기존 밴더들이 못했었던 내용들을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발빠르게 SE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인수합병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뭐 어떤 개발자들은 실제로 뭐 개발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도 개발자는 아니까. 근데 막 서비스 자유롭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될 영역도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모니터링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GDPR 잘못하면 회사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즘 이제 뭐 기술이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고 이제 계속 연동이 되니까 개인 정보들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되냐 마냐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개인 이런 정보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돌아다닐 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규제기관이나 이런 데는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요 규제 지키고 있느냐 계속 하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이미 하셨던 일들이었는데 클라우드 진영에서 없었거나 새로운 개발 방법론 쪽에 새로운 기술 쪽에 비어있던 거 그걸 이제 지금 채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시큐리티 엔지니어인지 클라우드 엔지니어인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유튜브나 어떤 이제 구글링을 해서 검색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뭐 다커냐, 쿠버네티스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보안은 기본이 됐고요. 이 영역을 얹기 위한 다양한 환경들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는 먹지만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지사라든가 파트너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전 세계 그 한국 직원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고 뭐 동남아시아에 있고 이 직원들에 관해서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서비스 빨리 런칭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공부할 거를 쌓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뭐 CI/CD 파이프라인에는 또 왜 또 보안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는데요. 오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이 CI/CD 쪽은 더 특화돼서 조금 뺀 이유가 고객사의 국내 대형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이런 내용들의 장표를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수십 번 이제 발표도 하고 데모도 하고 실제 POC도 진행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CI/CD 파이프라인 보안이 돼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럼 안 됐구나. 네. 심지어는 약간 좀 네. 적용 검토 중이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국내에 만 4년 반, 5년 전부터 구성을 한 국내 대형 가전업체 같은 경우도 네. 첫 번째 저희 이아스 솔루션인 VM 방화벽이 인스톨된 이후에 아주 잘 끝나서 해당되는 팀장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아 오늘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네. 우리 CI/CD 쪽 어떻게 람다 이런 그때 당시에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거기 있는 영역이 왜냐면요 이게 이제 보통 서버리스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한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스턴스 타입 EC2 영역과 아마존으로 비교하자면 람다 함수를 대표인이 되는 대표적인 서버리스 환경은 사실상 네트워크 트래픽 플로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 영역과 서버리스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 영역은 우리가 물리적 장비에 인바운드로 방화벽이 설치가 돼서 인아웃되는 걸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VM 방화벽을 설치했었는데 이 서버리스 영역은 방화벽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입을 아마 하려고 해도 구조상 설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허용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영역은 IP 베이스로 블록을 할 거냐, 허용을 할 거냐 이렇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해커들이 얼마나 또 지능형입니까? 그렇죠. 이 영역을 그냥 비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됐고 더 나아가서 개발자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접근해 보면은 뭐 개발 조직을 안 갖고 계신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많은 개발자분들을 갖고 계신데 만약에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몇천 명에 다달하는 개발자분들이 있으시다. 요즘에 개발하는 환경에 뭐 예전처럼 레거시에서 한 명이 다 뚝딱뚝딱 1부터 100까지 다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라 해서 요쪽 하세요. 갖고 오시면 빌드 완성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빌드를 만들어 나가다가 한쪽에서 통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CI/CD 환경에 대한 통합 툴킷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환경에 대해서 보안은 질문하는 거죠. 우리 개발자가 아주 양심적이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점검 나와도 이 영역은 못 건드리는 영역에 빼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홀이 발생된 영역,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이런 솔루션이냐라고 깜짝 놀라시는 게 뭐 담당자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안 되겠다. 이 영역도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라는 컨셉에서 CI/CD 통합 툴킷에 저희 보안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영역이 이제 기존에 후반부에 인수한 트위스트라 퓨어색이라는 제품군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주요 기능은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핫한 CI/CD 통합 툴킷 하면 아마 인터넷 뭐 설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젠킨스라는 제가 뭐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많이 쓰십니다. 젠킨스라는 어떤 CI/CD 통합 툴킷, 뭐 스피네이커, 뭐 기타 등등 탑 5에 대한 CI/CD 통합 툴이 있으실 거예요. 개발자들 맨날 자기네께 어떻게 좋아하는 서로 얘기하죠. 네, 뭐 레드에서 좀 핫하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니까요.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을 과연 보안 서비스 적용을 할 수 있냐?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본 개발자가 웹 서비스를 만들려고 팀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개발해서 빌드 1, 파일럿 2, 파일럿 3 계속 빌드를 만드셔서 배포까지 그리고 마지막 버전이 한 50번째 그 컴파일링을 해서 완성된 버전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런칭을 하려고 막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50번의 과정 가운데 제가 이 이미지 파일을 연동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파일을 애드해서 여러 번 컴파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컴파일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CI/CD 통합 툴킷에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컨테이너 방화벽으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개발자 A가 컴파일을 한번 해서 빌드를 만들려고 동작을 시키면 그 파일이 컴파일링된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 가운데에 A 이미지 갖고 오고 B 이미지 갖고 오고 C 이미지 갖고 오고 쓰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스캐닝을 쭉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 컴플라이언스 관점에 위반 요소가 있는지, 벌러너빌티 관점에서 취약 요소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5개, 10개, 20개 취약 요소를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VID 기준으로 해서 취약점, 다커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체크를 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가 5번 이상의 취약 요소가 하이 버전으로 잡히면 이 개발자가 만든 컴파일은 실패하게끔 만들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만들면 안 돼 이건. 왜냐면 이제 해커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다커 허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데몬을 다커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개발자들이 얼마든지 컴퓨터 환경에서 내려와서 카피해서 복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마구잡이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특정 런칭에서 쓰는 서비스에 이 이미지가 돌고 있어요. 그럼 해커는 걔가 통신이 동작을 할 거니까 한 2달 뒤에 오케이 성공했다. 이제 한번 동작해보자. 와우와우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 CI/CD 통합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보안 서비스를 접목시켜 드릴 수 있게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인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개발자들이 항상 핫한 곳은 당연히 보안 쪽 빨리 맞습니다. 가야 되고 이제 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자기네 1년 행사하니까 그때 짠 하고 발표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전에 기밀하게 이제 미국에서 같이 팔로알토 네트워크하고 일을 하겠죠 당연히. 그때 이제 보안 업체들도 나오는 발표를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라든가 이게 늦어질 수 있거든요 고객들한테는. 그렇지만 이제 하고 계시고 그런 인프라 안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키텍처인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WS 리인벤트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성황리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해당 부스를 프리즈마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을 많은 홍보를 하고 데모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뭐 핫하니까 기존에 많이 인수합병했는데 써먹어야죠. 쫙쫙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이제 데모 영상부터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컨설팅까지 그 자리에서 되게 많이 했다라는 후문을 이제 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트위스트라 구 내용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트위스트라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의 사상은 아주 심플합니다.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를 보호한다. 컨테이너로 서버리스 환경을 보호한다. 컨테이너로 실질적인 CI/CD 환경을 보호한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컨테이너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관점에서는 콘솔로 배포된 컨테이너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화면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UI가 아주 아름답죠. 저만의 그래서 시각각 인텔리전스 스팅을 받아요. 우리도 어차피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왜냐면은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리눅스 버전, 다양한 윈도우 버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각각 업데이트를 받아야 또 최신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받은 내용들을 배포된 디펜더라고 불리우는 컨테이너 방화벽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연동이 되는 통합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가운데에는 뭐 CI/CD뿐만이 아니라 각종 레포지토리에 대한 정의까지도 스캐닝해서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함께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하나 빠진 부분은 조금 컨테이너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두 가지입니다. 컨테이너 관점을 좀 확장시키게 되면은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세션 들어오기 전에 문의가 왔던 AWS에서 지금 최근 핫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파게이트라는 ECS 컨트롤러가 있는데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환경에 EC2로 컨테이너를 배포했던 환경이 조금 더 이중 삼중의 복잡성을 띠고 있다면 얘는 파게이트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타스크 관점으로 컨테이너를 그냥 배포하면 하나의 컨테이너 서비스가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제품을 연동할 수 있냐? 아주 퍼펙트하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뭐 비행기 날아가는 회사에서 AWS 서비스 중에 거의 80~90%를 이 파게이트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요즘에 많이 핫하게 쓰고 계신데 이 영역에 대한 보안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영역의 대표 주자인 람다 함수 같은 이런 펑션 베이스에 대한 어떤 처리 부분도 저희가 인베디드한 그 컨테이너 방합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비스 정보를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서버리스를 하니까 저희 기자가 낼 때 진짜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모 기자가 서버가 없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실제는 이거 우리끼리 이제 아는 테크 기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배구머니 하고 있었고 다른 기자들은 서버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서비스를 하세요? 그게 아닌데. 사실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지 않으면 실제 그냥 용어만 봐가지고 좀 조심스럽다 이런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에이펙에서 내려온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 기억에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죠? 입구가 있고 밖으로 빠지는 호수가 있고 이렇게 네모 박스를 넣어서 이 안에 요술 상자죠. 뭐 하나를 넣으면 이렇게 뚝 나오는. 하나를 넣으면 10개를 줄게, 2개를 넣으면 20개를 줄게 이런 이제 요술 박스. 이게 펑션이거든요. 뭔가 넣으면 아웃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서버 없이 산다. 뭐 이런 컨셉을 해서 이제 에이펙스 이런 관점을 쓰는데 이제 여자 그룹 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전점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리스 영역은 사실상 많은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편리성을 제공한 그런 함수 베이스의 어떤 처리 루틴, 새로운 어떤 이제 획기적인 혁명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이 쓰는 고객 같은 경우는 뭐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까지도 함수를 쓰시기 때문에 이 영역이 과연
IP 베이스로만 접근 차단을 해서 될 거냐. 온프라미스에서는 차세대 방식에서 2중, 3중 겹겹이 쌓아놓고 계신데 이쪽에 대부분 서비스 연동시켜놓고 IP로만 막는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일고 요양강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를 많이 불러주십시오. 찾아뵙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약간의 오해,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보안을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한데 거기랑 이제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지금 인수합병도 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브랜드로 만드신 프리즈마 이런 플랫폼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사실은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시큐리티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차피 서비스 런칭을 하면서 다양한 ACL 관점,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 4 관점의 어떤 방화벽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뭐 웹방화벽도 이렇게 다 존재하고, 디도스부터 많은 서비스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감히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또 이 바닥에 클라우드 관점에서 한 10년 넘게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티브 시큐리티를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기능은 조금 이제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클라우드의 전문 벤더들이 서비스 런칭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인수합병에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상 자체가 우리가 밭을 딱 만들어 올 테니 너희들은 다 담아서 여기서 장사를 해라.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아니. 마켓플레이스에 여러 벤더들 다 와서 들어와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거 내가 안 만들고 써서 쓰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올라가서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마켓플레이스에. 그런데 물리적 환경과 동일하게 우수한 제품들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이들 또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보안의 어떤 영역은 이쪽 벤더들하고 협업을 하시고 우리 제품 요구랑 포함은 시너지가 납니다. 라는 이런 알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CSP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는 협업 관계로 이미 AWS, MS, GCP랑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때는 CSP들도 여기랑 협력해서 자기네 거 중요 시스템으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특정한 그 마켓플레이스 하니까 여기랑 일한다는 얘기를 공표를 크게는 못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게 그거 다 쓰지 마시고 우리 것만 쓰세요라는 컨셉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양사 협업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저희 같은 전문 벤더랑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2중, 3중 보호를 하게끔 만드는 컨셉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짝 보면은 이제 이건 뭐 누구를 블레임한다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A사, M사, G사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 자원들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클라우드, 요즘 보면은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만 선택하지 않거든요. 애저 쓰시면은 AWS 백업 쓰시고요. AWS 쓰시면 GCP 백업 쓰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쓰는 관점에서 양쪽 다 다른 UI 활성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무수히 많은 CSP 자원을 쓰셔도 통합 콘솔에서 A사, B사, C사, D사 내용들을 하나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형상 관리 측면에 있어서 쓰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 보여줄 수 있게끔 뭐 힘들게 이것저것 다 뒤져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제공해드리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한다는 부분은 되게 핫하고요. 오늘 날짜로 AWS, MS, Azure, GCP 그리고 이제 중국 알리클라우드까지 저희가 지원을 베타로 런칭을 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이저 프로바이더 3등 플러스 4, 5등 많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게끔 이런 밴드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SP가 제공하는 내부 서비스를 1번, 3번, 7번, 8번, 9번 서비스를 갖고 와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능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A사에서 우리 거 똑같은 비슷한 기능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자 요거 로고 턴온 하시고요. 요 서비스 올리시고요. 요거 내리시고요. 이런 작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TCO 측면에서 보면은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거 똑같이 만들면 1, 2, 3, 4, 5 했을 때 다 돈이잖아요. 쓴 만큼 돈 되니까 트래픽 가운데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넘기게끔 이렇게 많이 좀 퉁치시면 된다. 그렇죠. 또 하나는 오픈 소스입니다. 아까 어떤 이제 용산에서 뭐 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뭐 쿠버네티스 관련된 개발자 모임 엄청 많죠.
컨테이너 관련된 오픈소스 기반의 보안 방식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네. 저도 뭐 여러 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네. 아 컨셉 좋죠. 돈 안 내고요. 오픈소스로 툭탁툭탁 개발자만 있으면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발자 되게 존경하고 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 20년 전에 개발 델파이로 하다가 아 축구 개발처럼 개발이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썰렁합니다. 그래서 거의 개발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존경은 하지만 개발은 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틀었는데 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얼마든지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제가 사장이에요. 우리 기자님이 이제 유명하신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딱 같이 일을 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문 닫을 때까지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5년 뒤에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셨어요. 그럼 여기 만든 솔루션 누가 유지보수하죠? 원천 코드를 안 내놓고 하실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말씀하신 네. 얼마 전에 제가 CIO 어떤 분 발표를 들었는데 뭐 반도체 회사야. 네네네. 안에 있는 분들이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30%가 누가 짠지 모르는 코드인데 퇴사하셨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면 안 되잖아요, 공장이. 버릴 수도 없고 네. 업데이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 그래서 클라우드로 더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하우스를 계속 이 구조로 가져가는데 너무 힘들고 뭐 하나 손대면 저런데 영향 주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새롭게 짜자. 있는 거는 계속 운영하고 혁신은 클라우드 쪽에서 가면서 해보자 하면은 그 업무들이 이제 누가 퇴사하더라도 이게 통합 관리가 되니까 맞습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캐쳐하는 분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실 운영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개발 리소스가 풍부하신 고객사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만들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를 연동하는 부분들 과연 뭐가 더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뭐 시시각각 업데이트 다 해가면서 빌드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필요 없으시면 그냥 해지하시면 돼요. 퍼블릭 클라우드 쓰신 만큼 돈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 이거는 좀 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간략하게만 좀 민감한 내용이라 살짝 언급을 한 부분이지만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느냐 오픈소스 기반 대비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확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장단점도 있고 활용해가지고 이제 또 뭐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런 회사도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객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반나절 또는 뭐 하루 종일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시간이 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한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이런 이제 뭐 두 가지로 작게는 네 가지 큰 글자로 요약을 해보면 컴플라이언스 측면과 시큐리티 관점에서 전체적인 컨피그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등록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유저에 대한 액티비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풀 모델을 체크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호스트 컨테이너에 대한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 프로덕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될 거고요. 좀 더 요약을 하게 되면은 뭐 경쟁 대비 유수한 부분이 이제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체크, 그러니까 클라우드 DLP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컨테이너 호스트 관점, 서버리스 관점에서 런타임에 대한 보안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피그 모니터링, 그 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이미지를 디텍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토폴로지 데이터 센터를 꾸렸는데 이거 어떻게 꾸렸는지 하늘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이제 저도 지금 AWS랑 GCP, MS Azure 앱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친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그 데이터 센터를 연동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런칭을 해서 쓰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한눈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보안 관점에서 다시 짜서 그래프화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유저와 이제 인증 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적법한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미스 컨피그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끔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스토리 관점에서 전체 VPC 플로우 관점에서 IAM 등록 주호 관점에서 다양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은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이제 요술 상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보안의 100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100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존하는 가장 많은 경쟁 배드사들 인수 합병을 해서 리소스를 스캐닝하는 CSPM부터 그리고
워크로드를 체크하는 컨테이너 서비스 영역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들어오신 고객사분들 중에 우리 컨테이너 이미지 많이 쓰고 있는데 서브리스 쓰고 있는데 우리 개발자 환경 필요한데 라는 의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네. 저희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POC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무상 라이센스로 고객사 환경을 진단해드리는 그러니까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개발자한테 뭐라고 못해도 이게 그렇죠. 근거로 진짜 감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저희 실제는 이거 하면 약간 사전을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저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 SLR이라고 해서 실제 고객사 환경에 미러링 포트로 네. 풀 스캐닝한 결과값을 보여드리는 액션을 실시했는데요. 이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라인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동만 하시면 분석 결과를 그대로 해드려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자원을 이렇게 많이 썼어?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제가 뭘 쓰는지 모르니까 고객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풀 스캐닝해서 CSPM 관점에서 CWPP 관점에서 전체 스캐닝한 결과값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비스 접목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모처럼 말이지 좀 발표하신 내용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이해도 되고 그냥 클라우드 하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보안 그것도 왜 저도 이게 왜 와닿냐면 진짜 SaaS를 취하다 보니까 기업 애플리케이션이 다 SaaS로 다 글로벌이 바뀌었어요. 수십 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EAI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IBM이 뭐 엑스피어가 하고 뭐 BA도 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SaaS형 연동하는 이슈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엔터프라이즈가 SaaS끼리 워크데이 거라 누구 쓰고 셀리포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패키지가 SaaS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쪽 인증에 이게 또 밑에 보안 체계랑 연동시켜줘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접근 관련된 이슈가 당연히 뜨고. 전체 화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전 세계 또 서비스 빨리 배포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보완이 돼서 나가고 있는 거야? 유럽에 잘못 나가면 이제 GDPR에 한번 간다. 이게 점검돼서 가고 있냐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보호되고 있냐? 그렇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에서 하나씩 지금 준비하시다 보니까 뭐 CASB라든가 CSPM, CWPP 시장 조사 업체들이 만든 용어긴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용어들이 엔터프라이즈에 뜨는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제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또 프리즈마 SaaS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오피스 365, SFDC 각종 SaaS 솔루션에 대해서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프리즈마가 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컨트롤해 주시면 SE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워낙 많은 프로덕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프라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걸 전달해 드렸다면 이 인프라가 탄탄해진 후에 SaaS를 다양하게 업무도 하실 때 거기에 맞는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또 연동된 제품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인프라가 있다는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간단히 저희 로드맵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이아스 관점의 VM 방법하고 또 연계하는 방법을 또 모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쓰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VM 방법을 쓰시고 계시고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쓰신다, 이 양단간을 쉽게 얘기하면 NG 파일 서비스도 접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게끔 내년 초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VXLAN 통신을 해서 실제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워크로드를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딥한 보안 서비스를 VM 방어벽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그것도 저희가 이제 로드맵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래도 50분만 저희들이 했단 말입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끝내야 될 시간인데. 그런가요? 오늘 너무 아쉽네요. 한 2시간 더 할 수 있는데.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게 12월에 바쁘신 와중에 또 오후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무엇이 부족할까? 그런데 저희 김민석 이사님이 되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쓰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전화 이렇게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직접 방문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여러분 삼성동에 위워크로 이사 오셨어요. 삼성 2호점으로.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커피를 공짜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경동 오시 겸사겸사 이쪽 삼성동에 나오는 일이 있으시면 놀러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인사드리면 하여튼
현장에서 많이 뵙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뭐 많이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경쟁 대비 뭐 아직까지는 되게 많은 우월한 장점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방면에서 많이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언제든지 저희 마케팅전 설문지를 통해서 POC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다양한 설명 및 데모, 고객사에 맞는 환경의 데모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빠르게 진행하느라 좀 속도가 빨랐는데요. 네. 이해 부탁드리고 다음 또 세션을 또 준비할 때 더 좋은 그런 아젠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장표가 한 48장 내지 50장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 40분, 50분 안에 줄이다 보니까 이 원 장표를 보고 싶은 분 꼭 전화, 이메일로 요청해 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보안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